청소년기에 저탄수 식사를 하는 거를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도 꽤 있어요. 좀 아드님의 뭐 성장이나 건강에 큰 영향이 있었나요 혹시? 아이는 특별히 탄수화물을 크게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섭취하게 해줬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 탄수화물량을 좀 많이 줄이면 무월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탈모가 온다든지 이런 분이 종종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탄수화물은 중요하고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심하게 제한하지 않고 먹었죠. 네네네.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몸만 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은데 건강해 보인다, 밝아 보인다,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칭찬들 많이 해주셨고 제 자신도 좀 되게 만족스럽고 자신감이라든지 자존감에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갑상선 저하증이 완치되었다는 거 단기간에 그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개개인마다 신체적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전문의하고 이렇게 상담해 보시고 식단과 건강관리 운동해 주시면은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슬슬 마지막으로 저탄고지나 케토제닉이 대중적이지가 않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줄이고 그동안 몸에 안 좋다고 생각했던 거를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게 필요한데 그걸 망설이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비만이셨던 분들은 과거에 많은 도전과 그 시도를 하셨지만 실패와 좌절을 느끼고 포기도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불과 몇 달 전에 그랬고요. 90kg인 상태로 몇 년을 그냥 방치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단지 정확한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 중독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제한해버리면은 초기에는 효과가 있으나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지고 결국은 식욕 폭발, 요요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한 지방을 함께 먹어주면은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 제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다이어트는 20%는 운동이고 30%가 식단이고 50%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명언이. 언제 살을 빼지 이런 조급한 마음도 드시는데 어차피 시간은 빨리 가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당장 2~3kg만 빠져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그거 계속 유지하시고 다이어트 중간에 혹시 운동을 조금 쉴 수도 있고 좀 많이 먹을 날도 있는데 이때 손을 놓아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되면은 또래 친구나 지인들 보면은 전부 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으로 오는 어깨, 허리, 무릎에 대한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탄수화물은 중요한 영양소고 굉장히 달콤한 맛이고 즐거움을 주는 맛이지만 과잉 섭취 시에는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이고 삶의 질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 시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서 섭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에는 편법이 없는 것 같아요. 건강한 식단 관리, 운동만이 정답인 것 같고요. 이럴 때 건강한 지방을 좀 섭취해주면 좀 더 빠르고 쉽고 편하게 다이어트를 유지할 수 있고 식욕 억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 인생 살면서 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잘 없잖아요. 결혼, 사업, 배우자, 자식, 시험 이런 것도 나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다이어트는 나만 노력하면 되는 거. 그래서 어쩌면 의외로 굉장히 쉬운 거다. 다이어트는 운이 필요 없어요. 자기만 노력하고 빠른 보상이 주어집니다. 다음날 바로 뭐 100g, 200g 빠져 있으니까. 제가 몇 년 동안 다이어트를 포기했던 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졌고 고통스러운 거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계속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시도 자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의 전환을 하니까 도전할 만하다. 생각보다 좀 쉬운 거네.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린 거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 떠오르는 게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운동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작을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새해 결심으로 헬스장 1년 끊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 운동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마음만 먹고 이제 식사만 조금 바꾸셔도 전체에서 한 80%는 했다고
봐도 됩니다. 멘탈이 50, 식사가 30이었죠. 거의 80을 이미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운동이 힘든 거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탄수화물만 조금 줄이고 건강한 지방을 좀 보충해 준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하시면 알아서 그냥 성공까지 갈 것 같아요.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책을 추천해 주시라고 가져오셨어요. 그 마키타 젠지 선생님이 쓰신 책이 많은데 거의 다 샀는데 제일 핵심은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1, 2 이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오해하실 것 같은데 광고가 아니고. 네. 근데 저번에 저희가 이거 책 한번 얘기했다가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주셨어요. 그거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한번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을 섭취할 때 모든 음식에 오일을 뿌렸습니다. 떡볶이, 수육, 된장찌개, 김치찌개, 카레, 미역국, 어묵탕, 일반 음식에 아보카도유, 올리브유를 적당히 뿌려주면 식구들이 자연스럽게 지방을 섭취를 하겠습니다. 은근슬쩍. 네. 청소년기에 저탄수 식사를 하는 거를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도 꽤 있어요. 중2이셨잖아요, 네. 아드님이. 네. 좀 아드님의 뭐 성장이나 건강에 큰 영향이 있었나요, 혹시? 아니요, 그런 건 없었지만 아이는 특별히 탄수화물을 크게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밀가루라든지 액체 탄수화물 같은 나쁜 탄수화물은 최대한 없애고 건강한 탄수화물, 오트밀, 기리, 저혈당 밥은 충분히 먹었고 같이 적절하게 지방을 섭취하게 해줬습니다. 저탄고지나 키토제닉이라고 하면은 아예 무탄수를 생각하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 저탄수화물이고, 그리고 그 저탄수를 굉장히 건강하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게 원칙만 잘 지키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소년기에 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마 아드님이 훨씬 건강해지셨을 겁니다. 네. 간혹 가다가 여성분들의 경우에 탄수화물량을 좀 많이 줄이면 무월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탈모가 온다든지 이런 분이 종종 계세요. 혹시 뭐 비슷한 걸 겪으셨거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탄수화물은 중요하고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심하게 제한하지 않고 적절하게 섭취는 해줬습니다. 그래서 딱히 큰 문제는 없으셨던? 건강한 탄수화물을 먹었. 탄단지 비율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이랑 지방은 충분히 배가 부를 만큼 먹었고, 다만 탄수화물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2, 3 정도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3끼 중에 탄수화물을 몇 번 정도? 아침에 오트밀, 점심에 통밀 식빵. 그럼 그 양은 어떻게 드셨어요? 한 번 먹을 때? 식빵 한 조각, 오트밀 몇 숟갈 정도? 어쨌든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았네요. 네. 총량으로 해도 제가 볼 때 한 순탄수 하루에 한 50 정도 드셨을 것 같은데. 네. 야채에서도 탄수화물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야채는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생야채로 드셨나요? 익혀서, 왜냐면 뭐 양배추찜 좋아했고 버섯, 해조류, 방울토마토, 토마토 많이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마키타 젠지님, 그러니까 당질 제한식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 정석이라고 하는 키토제닉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27을 칼같이 안 맞춰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굳이 부담 안 가지고 그냥 아까 말했듯이 탄수화물 좀 줄이고 건강하지만 조금 늘려주는 식으로 시작하시면 그냥 알아서 잘 될 겁니다. 그 식구들한테 계속 요리를 해주셨잖아요. 네. 혹시 식구들은 반응이 좀 어때요? 식구들은 저탄고지 모를걸요. 그냥 제가 주는 음식 그대로 부담 없이 먹었었기 때문에 뭐 밥을 어떻게 요리를 한다, 모든 음식에 뭐 아보카도유, 올리브유가 들어간다는 걸 전혀 모를 겁니다.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를 음식에 적절히 뿌리면 요리 풍미도 살아나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맛있고 더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눈 감고 먹으면은 저탄고지인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들으셨죠, 여러분? 이렇게 부담감 없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도 솔직히 동의해요. 제가 가족들이랑 먹을 때도 그냥 이렇게 먹는 거 보여주면은 이게 저탄고지라고 그러면 놀라는 분도 많고, 제가 사진 찍어서 친구들 보내주면은 뭐 크게 다른 거 못 느끼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올리브유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좀 저렴하니까 모든 음식에 적절하게 기름 한두 방울 정도 넣어주면은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맛은 있나요? 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키토제닉으로 직접 코칭해드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지방을 평소에 안 먹던 분이라 이게 약간 처음에는 조금 느끼하다는 반응이 있거든요. 그럴 때 팁 같은 거 있나요? 처음엔 조금 작은 양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의 느끼한 맛이 식욕 억제에 좀 많이 도움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맛이 좀 느끼해서 식욕 억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검색해보니까 지방이 렙틴 호르몬이라는 비만을 잡는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데 그 덕분에 좀 더 식욕 억제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다음 콘텐츠로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미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지방을 한번 시도해보셨는데 네.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전 버터가 식욕 억제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에너지도 많이 나게 하고 배도 부르지 않는데 식욕 억제가 굉장히 잘 됐던 것 같고 버터에도 종류가 많거든요. 가급적 좀 질이 좋은 기버터를 추천하는데 그게 가격이 부담된다면 앵커버터도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터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유하고 아보카도유도 좀 미묘하게 맛이 틀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보카도유가 향이 좀 더 좋고 요리 풍미를 살려줬던 것 같고 아보카도유가 열에 조금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요리할 때는 아보카도유, 음식 단순히 드레싱할 때는 올리브유 썼습니다. 꿀팁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아보카도유가 올리브유보다 변형되는 온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굽거나 이런 요리 시에는 꼭 아보카도 오일을 쓰시고 올리브유는 웬만하면은 뭐 후라이나 그런 거 할 땐 쓰지 마세요.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MCT 오일하고 들기름도 음식에 네. 뿌려서 네. 제가 들기름은 옛날에 한번 추천했었고 MCT 오일은 음식에도 많이 쓰세요? 네, 커피 만들 때도 먹었고 그 MCT 오일은 가격대가 있는 편이라서 맞아요.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MCT 오일은 맛이 없다기보다는 아무 맛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에는 잘 안 써요. 방탄커피 할 때는 쓰지만.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탄고지는 육류를 많이 쓰는데 육류보다는 또 다른 기름들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고기 비계는 별로 안 좋아하고 고기는 살코기, 뭐 생선 이런 거 좀 많이 먹었고 좀 식물성 기름을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연어도 많았고 생선도 네, 많았고 네. 그렇죠.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키토제닉이나 저탄고지라고 해서 삼겹살만 계속 먹는다고 아는 분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육류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충분히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폭이 넓고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식재료를 사용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나 뭐 미역국 이런 한식에 뭐 적절하게 오일을 넣어주면은 요리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진짜 실용적인 꿀팁이 많네요. 네. 식구들도 잘 모르고 저탄수화물과 건강한 지방으로 식단을 해서 보디빌딩 대회를 1등을 해버리신 분 키토제닉으로 근육을 만들 수 있나요? 제가 직접 제 몸으로 증명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진짜 됩니다. 저는 진짜 체지방 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이제 제 힘으로 견뎌냈다